세리야, 나 내 집 앞이야. 얼굴만 보자. 딱 5분이면 돼. 세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오범수가 서 있었습니다. 교수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세리는 말했지만 오범수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나도 알아. 근데 오늘은 그냥 얼굴 보고 싶었어. 우리 이미 다 들켰어요. 그래서 더 보고 싶었어. 오범수는 조용히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살짝 얻는 정도였습니다. 세리야, 나는 너 없으면 안 돼. 세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요. 오범수는 조심스럽게 세리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오범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세리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닿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입맞춤은 점점 길어졌습니다. 서로의 숨이 섞였고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세리는 오범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범수의 손이 세리의 뺨에서 목덜미로 내려갔고 두 사람의 거리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세리야, 오범수가 속삭였습니다. 오늘까지만 이렇게 있을게. 세리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오늘까지만.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오범수는 세리를 가만히 안았습니다. 가슴이 아플 정도로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세리는 오범수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삼켰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해요? 몰라. 그냥 지금만 생각하자. 두 사람의 키스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서로의 입술을 더듬고 숨을 나누고 마음을 섞었습니다. 그 밤은 그렇게 깊어졌습니다. 그 키스는 짧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넘겨버렸습니다. 서로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고 더는 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세리는 결국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범수와 더 깊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오늘은 여기까지라고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세리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오범수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바쁘시죠? 응. 오전에 회의가 있어.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전, 오범수는 회의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범수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교수님, 큰일 났어요. 베이비시터의 전화였습니다. 왜요? 한이 잘 있죠? 아니요, 교수님. 오전에 한이 엄마라고 하는 분이 찾아와서 데려갔어요. 오영은 씨라고 했어요. 교수님도 아시죠? 근데 지금 연락이 안 돼요. 제가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받질 않아요. 오범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요? 영은이가 데려갔는데 지금 한이가 없다고요? 네, 연락이 두절됐어요. 오범수는 세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세리야, 한이 없어졌어. 세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라고요? 베이비시터가 방금 전화했어. 영은이가 한이를 데려갔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된대. 세리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영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이 어딨어? 오영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오빠, 나도 지금 못 찾겠어. 뭐라고?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데리고 나왔어. 근데 잠깐 전화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한이가 없어졌어. 영은아, 장난하지 마.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진짜야. 나도 찾고 있어. 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세리는 옆에서 그 전화를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몇 시간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범수 교수님 맞으시죠? 한이라는 아이가 지금 저희 보호 중입니다. 뭐라고요? 한이가요? 아이 엄마라고 주장하는 분이 데리고 가셨다가 지금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이는 시민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오범수와 세리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택시에 올랐습니다. 세리는 창밖을 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고 오범수는 핸드폰을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도착한 경찰서 앞에서 세리는 오범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한이 정말 괜찮을까요? 세리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괜찮을 거야.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불안한 눈빛을 맞추며 경찰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알고 있었으면서도 막상 눈으로 확인하니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경찰서 상담실 문을 열자
한이가 작은 담요를 덮고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경찰이 건넨 과자가 들려 있었고 눈동자는 잔뜩 커져 있었습니다. 세리는 한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오범수도 말없이 한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한이야. 오범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범수의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작은 손을 벌려 안아달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오범수는 더는 참지 못하고 한이를 끌어안았습니다. 한이의 몸이 오범수의 품에 폭 안겼습니다. 세리는 그 장면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소리를 삼켰습니다. 한이의 체온이 느껴지는 그 순간 오범수의 눈가도 붉어졌습니다. 아이를 잃을 뻔했다는 공포가 이제야 실감났기 때문이었습니다. 괜찮아, 한이야. 괜찮아. 이제 아빠랑 같이 있어. 한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오범수의 셔츠를 꼭 쥐었습니다. 세리는 옆에서 한이의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경찰관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오범수 씨, 잠시 이야기 좀 나누시죠. 오범수는 한이를 세리에게 잠깐 맡기고 경찰관을 따라 나갔습니다. 상담실 밖에서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오영은 씨가 아이를 데려간 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입니다.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 저희도 수배를 걸었습니다. 어디서 발견된 거죠? 집 근처 공원입니다. 한이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행히도 시민이 신고해 주셨습니다. 오범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한이가 공원에 혼자 있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지우개로 문지른 듯 아득했습니다. 오영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휴대폰을 꺼놓고 있습니다. 아이를 맡겼던 베이비시터와의 통화 내용도 확보했습니다. 상황상 고의성이 짙어 보입니다. 오범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명 영은이 이런 일을 벌일 사람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이를 두고 사라진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아이는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범수는 상담실로 돌아갔습니다. 세리는 한이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오범수가 들어오는 걸 보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괜찮아요? 응. 경찰이 수배 걸었대. 한이는 괜찮겠죠? 오범수는 세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이를 잃을 뻔한 공포와 다시 품에 안은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와서 목이 메었습니다. 우리가 잘 지켜야지.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영은이 왜 이런 일을 벌였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게 더 불안했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오는 길, 세리는 한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한이는 세리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습니다. 세리는 한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한이는 제가 지킬 거예요. 오범수는 그런 세리를 보며 조용히 옆에 섰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으로 택시를 타러 갔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한이를 품에 안고 있었고 오범수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세리는 한이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한이는 잠든 채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을 풀어보니 작은 사탕이 하나 쥐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받은 사탕이었습니다. 세리는 그걸 보고 또 한 번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실로 나온 세리는 오범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도 마시지 않았고 물 한 잔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세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요? 이 일 계속 이렇게 두면 안 돼요? 오범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이제 결정을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결정이요? 영은이랑 완전히 끝내야겠어. 세리는 한참을 말없이 있었습니다. 범수의 말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한이를 지키려면 오영훈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해야 했습니다. 법적으로도요? 그래야지. 한이의 친권 문제도 마무리해야 해. 세리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범수가 그런 결정을 했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왠지 모르게 두려웠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우리도 괜찮을까요? 뭐가? 우리 둘 사이도요. 오범수는 조용히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아직도 떨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범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오영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동시에 숨을 멈췄습니다. 받아야겠죠? 세리가 속삭였습니다. 오범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영은아, 어디야? 그런데 영은의 목소리는 뜻밖에도 덤덤했습니다. 오빠, 한이 잘 데려왔지? 나 이제 돌아가지 않을 거야. 뭐라고? 무슨 말이야? 나 멀리 갈 거야. 우리 셋 다 불행한 거 싫어. 나까지 여기 있으면 더 꼬일 것 같아서. 영은아, 제발 그만해. 어디야? 말해. 나 이젠 더 안 나타날 거야. 전화는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오범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범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교수님, 영은 씨 정말 사라진 걸까요? 그 물음에 범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의 댓글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